진심만 태워서 정치도 사회도 이슈도 한 칸 한 칸 실어간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아무도 말 안 할 때 우리는 묻고 또 묻는다. 왜 침묵하는지. 입구 열차 달려간다. 진실 향해 달려간다. 침묵보다 뜨거운 말로 세상을 깨운다. 입구 열차 울려 퍼져 나타늘에 울려 퍼져 권력 앞에 고개 들고 끝까지 간다. 입구 열차 속부적둔 입구 열차 즐거운 폭발 입구 열차 깊이 우유만 이게 우리 색깔. 입구 열차 입구 열차 입구 열차 우리도 그냥 가는 거야. 오늘의 시선에 세상을 싣고서 거짓말은 내리고 진심만 태워서 가볍게 들고 왔다가 생각은 무겁게 가져가. 입구 열차 나가신다. 기대 비켜라 이 하늘 휘lin자. 국정을 원한다. 우린 재밌게 진행가 뼈까지. 입구 열차 독보적도 입구 열차 즐거운 폭발 입구 열차 달려간다. 진실 향해 달려간다. 침묵보다 뜨거운 말로 세상을 깨운다. 입구 열차 울려 퍼져 나타늘에 울려 퍼져 권력 앞에 고개 들고 끝까지 간다. 시작했나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입국열차 오늘도 이상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요즘 좀 떠오르는 전국의 도시가 또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산에서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시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재선 시의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부산에서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금정구. 가장 아름다운 네, 곳 금정구에서 금정구. 나왔습니다. 아, 북구는 어때요? 북구는 사실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저는 뭐 제 지역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 아, 다음에 네. 한 북구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좋네요. 16개 구군 중에 1위와 2위다. 이제 뭐 그렇게 저희가 금정산을 공유하고 있어요. 아, 금정산을요? 최근에 네. 국립공원이 됐는데 이 자연 경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금정구와 북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라이징 스타라 할까요? 아무튼 좀 여기저기서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도 많이 내주시고 아무튼 좀 의정 활동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사리 이렇게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많은 응원의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번에 그러면은 재선이 되신 거죠? 원래 지난번에 한번 하시고 이제 초선이시고. 2018년도에 29살에 기초의원 했고요. 아, 그다음에 네. 2022년도, 2016년 이번에 광역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20대에 기초의원을 또 역임하시고 그걸 마치자마자 또 광역의원에 도전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선수로는 3선이잖아요. 뭐 이제 선거를 3번 치렀으니까 저도 네. 이제 부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였다. 아, 고였다. 아니 좀 부산- 베테랑이죠 이제. 부산 정가의 이제 고인 베테랑 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 30대지 않으세요? 아직 30대예요. 89년생이고 네. 이제 만 나이로 하면은 36 생일이 아, 지나지 않아요. 36. 아, 근데 저기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다고. 제가 해군 그렇죠?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네. 이제 교수사관이라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복무를 했고, 네. 뭐 좋은 기회 국가 시스템 덕분에 좋은 기회, 좋은 스펙 쌓았습니다. 아, 좋은 기회, 좋은 네. 스펙. 거기 좋은 멋진 또 비주얼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 우리 배시시님이 댓글에 신기하죠. 이제 이분들은 반듯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릴게요. 자, 여튼 근데 제가 한번 오기 전에 검색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부산시의회가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이더라고요. 37석을 맞아요. 국민의힘이 네, 가져갔고 맞아요. 민주당이 11석 맞나요?
네, 민주당 11석인데 그런데 저희가 압도적인 다수가 됐지만 사실은 네. 시장님이 민주당이 돼서 하시면서 민주당이 됐어요. 근데 민주당 중에서도 가장 사실 뭐 거북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분이 시장이 돼가지고 아. 저희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호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방송도 꽤 나오셨는데 최근에 저기 부산일보 한번 나오셔가지고 되게 그게 또 핫한 그 뭐랄까요, 예전으로 치면 인급동이라나, 예, 약간 급상승 동영상처럼 됐던데. 네. 네. 사실은 부산에서 정치하다 보면 네. 이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성 당원들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방송하다 보니까 아, 네. 그렇게 속마음이 저도 튀어나와. 아, 속마음이 예, 마음의 소리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마음의 소리 많이 낼 수 있도록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 좋아요 유독 좀 떨어지는데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은 많이 이렇게 또 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산일보 그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급동 거기 또 보니까 이제 저기 북구에 저기 또 라이징 스타 중에 한 분이신데 김효정 시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또 호흡을 맞추고 계시던데 원래 좀 관계가 있으세요? 뭐 사적으로는 그냥 누나라고 하고요. 이제 네네.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소속된 상임위의 위원장이세요. 아, 상임위 네, 위원장 그래서 어디 상임위죠? 교육위원회. 아, 그러니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 저는 평의원이고 아, 이 위원이시고. 김효정 의원께서는 위원장이시고 위원장이시고. 같은 재선인데도 네. 또 북구라는 그렇게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네. 좀 그렇게 선출이 됐어요. 아, 여기 또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나요? 정치적 기류가. 그런 거보다는 김효정 의원이 뭐 평소에 워낙 잘해요. 워낙 이 소신 있고 또 단정하고 단아하게 정치를 하는 분이라서 동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분이고 근데 뭐 이 선수가 똑같은데 위원장하고 그 밑에서 평의원 하려니까 네. 좀 배는 좀 아파요. 야, 씨, 좀 이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아니, 그래도 아유. 저는 제가 사적으로는 또 누나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또 우리 위원장을 밑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위원회, 근데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프로나 이런 거 보면 국회 이야기를 사실 한 9할 이상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교육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냥 그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이제 견제를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있고 교육감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의회가 시장만 이 관리 감독하면 교육감은 무소불위잖아요. 그래서 네네. 광역의회 안에 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뒀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감을 견제하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 그런- 교육감을 원포인트로 이제 네.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고 또 때로는 보조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부산에 교육감 하시는 분이 김석준 교육감이라고 아, 또 됐나요? 북한 네. 찬양 교사를 재취업시킨 그 유명한 북한 찬양 교사를 예, 재취업 굉장히 직접 좌파 성향이시고 네. 과거에 뭐 통진당인가 뭐 하여튼 비슷한 그런 극좌 정당의 신당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상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견제에 사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이 김석준한테 이 교육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좀 느낀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금정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 학구열도 있고 학군도 되게 좋은 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에 북구에 내려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밀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학원 간판도 안 보이고 뭐랄까 학원뿐만이 아니고 뭐랄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거나 배움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균등한 배분을 고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정치가 못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북구의 지난 정치를 보면 북구 국회의원 3선 하신 분이 네. 그냥 일은 안 하고 카메라 앞에서 형님, 아,
어무이 그 사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정치로만 10년 넘게 지역을 어떻게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교육이며 경제며 복지며 네. 뭐 인프라 확충이며 뭐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북구가 교육이 비교적 아직까지 뭐 부산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못한 것은 정치가 여태껏 후져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또 바뀌었고 기능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있으니 뭐 북구에도 미래가 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이제 산뜻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생겨나가지고 북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균형을 잡아가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삼선 의원 하시던 분이 너무 정치를 좀 후지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냥 형님, 말씀들이 많아요. 형님, 누님, 어머니 이걸로 일관에 오셨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뭐 저희 부산에도 보면은 뭐 정당을 불문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네. 경조사 많이 다니고 밤에 막걸리 많이 받아 마시고 이렇게 네. 동네 영주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 네. 영주 정치라면 이 롱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치인들이 그런 길을 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저희 같은 젊은 좀 신진 정치인들이 네. 좀 문화를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고 정말 일할 수 있고 기능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 역임을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원래 방송 많이 나오세요? 저는 부산에서 방송을 네. 거의 제가 많이 비중 높게 했었고 공중파에서도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그래요? 시민들께 계속 인사를 드리고 했었어요. 아마 크게 되실 것 같아요. 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댓글에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산 이준호 시의원 훌륭한 분이죠.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좋은 정치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와 이런 걸 보면은 좀 뿌듯하지 않아요? 지금 댓글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뭐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이제 감시망도 더 넓어지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약간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이준호 시의원 모시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막 나눴던 게, 이 어떻게 보면 김효정 시의원, 이제 이준호 시의원께서는 금정구시고, 김효정 시의원께서는 덕천 만덕이더라고, 북구 2 지역. 거기 시의원이신데, 이 연령대도 비슷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동생이에요. 그렇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다. 5살 차이. 5살 차이던데요? 김효정 시의원은 40대고요. 저는 30대입니다. 엄연히 다르네요. 네, 이거는 같은. 그러면 저희가 사실 부산 남매라고 엮으려고 했는데. 남매는 맞죠. 5살이니까 정치적 남매는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40대와 30대는 좀 구분해줘야 되고. 엄연히 다르다. 김효정 시의원이 워낙 사실은 동안이에요. 그렇죠. 동안이라서 같이 뭐 의정 활동을 하면 제가 오빠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제가 사전적 의미를 딱 정립해드리면 제가 5살 동생입니다. 그럼 부산 남매보다는 뭐랄까요? 뭐 당연히 이모와 조카는 아니지만 남매죠. 남매긴 하다. 네, 정치적으로 남매를 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준호 시의원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연히 30대와 40대는 다르다. 네. 근데 그래도 거기 40대 초반, 30대 후반.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너무 동안이에요.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저도 인정합니다.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부산 남매 네이밍을 하고 찾아봤는데 그냥 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후드티를 입은 걸 한번 봤는데 뭐 체육 행사 할 땐가 거의 중학생인 줄 알 정도로 너무 동안이라서. 그렇네요. 한동훈 대표님도 뭐 동안이니까 북구에는 뭐 동안 듀오가 형성됐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두 분이 저기 만덕에 이제 교통체증 관련해 가지고 현장 실사도 같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이렇게 발에 땀나게 다니시는구나 싶었는데 아니 원래 부산의 지역구 사실 제가 아는 경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말 지역구에 눌러 사시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보통 부산 분들 이렇게
부산에 좀 많이 눌러 앉는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지역구에 주민들과 왜냐하면 호흡하고. 텃밭이 좋을수록 내부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아, 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처럼 뭐 인구가 많거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늘 경쟁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더 탄탄히 다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금속된 말로 약간 당원 가입을 막 시켜가지고 막 감아 놓는다라고 해야 되나? 뭐 지역구를 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제 약간 나의 정부를. 조직을 유지하는 거죠. 조직을 좀 유지하고. 야, 그래서 좀 그러면 좀 고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막 있을 수 있겠는데 좀 고일 수도 있겠네요. 뭐 장단점이 있죠. 한 분이 정치를 오래 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연속성, 행정적인 연속성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한 분이 오래 하면 부작용은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는 사람들만 늘 하는 그런 고인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정치를 잘하면 오래 해도 좋을 것이고 정치를 못하면 짧게 해도 안 좋겠죠. 어느 분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하냐. 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그래도 이제 총선을 또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1년 넘게 남았지만 뭔가 새로운 좀 바람이 이렇게 이미 좀 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네. 바람이 좀 불었는데 28년도 총선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에 16개 구군이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북구에서만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구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와, 저기 북구 좀 묘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년도 총선의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하튼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와 보면 그러면은 엄연히 여러분 다릅니다. 30대와 40대는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는 그 부산의 부산 남매라고 명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다음에 김효정 씨 의원도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제가 방송 끝나면 네, 김효정 우리 위원장께서 네. 왜 나이 깠냐고 항의 전화가 오셨. 약간 제가 또 네. 되게 이렇게 잘 하시지만 또 네. 저한테는 무섭기 때문에 아. 네, 무서운 누나라 가지고 제가 약간 야, 이거 철회를 약간 하겠습니다. 아, 철회를 하고 오케이 그럼 30대 40대 숨기는 걸로 하고 그럼 내려가서 멱살 한번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또 그 마음씨가 착한 분이라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네. 철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바로 철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원래 왜 이 남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그 송파에 가면은 또 서울의 송파 남매라 해가지고 원래 사실 송파 3남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남아가지고 송파 남매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유명하신데 이제 송파의 박정훈 의원이랑 배현진 의원이 바로 옆 지역구기도 하고 정치적 노선이나 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같이 지역구 행사도 다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송파 남매라고 이렇게 송파 듀오나 송파 남매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이 두 분도 이렇게 좀 남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뭐 여하튼 근데 정치적인 뭐랄까요 지향점이랄까 그런 결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래도 같은 정당 안에 있더라도 안 맞는 분들은 안 맞잖아요, 되게. 저희는 송파 남매, 부산 남매 말고요. 부산 형제 해주십시오. 부산 형제. 아니면 부산 자매 정도도 저를 이 스펙트럼 커버가 네. 가능하니까. 오케이. 제가 또 그럼 친누나가 둘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산 자매 좋습니다. 부산 자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그래도 코드가 좀 맞으시나 봐요, 근데. 네, 뭐 워낙 정치적인 코드나 일을 처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뭐 네. 잘 또 업무 수행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방송 나가서 뭐 하신 말씀들도 일부는 좀 들어봤지만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 갑 선거가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좀 핫플레이스였잖아요. 그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실 텐데 뭐 체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웃긴 것이 제가 네. 금정구가 지역구인데 금정 네. 자꾸 북구 얘기만 요즘에 저한테 막 팟캐스트에서도 북구 얘기만 물어보셔가지고 네. 근데 북구가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은 맞아요. 그렇죠. 이례적으로 부산에서는 드물게 미디어 선거라는 걸 해봤고 네. 사실 부산 선거는 이때까지 미디어에 노출되기보다는 좀 조직 선거 문화가 강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공중전을 하는 후보가 사실 유일무이하게 이 출마를 하면서 좀 미디어전에 우리가 많이 돌입을 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여론조사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선거가 아닌가. 온갖 언론에서 다 여론조사를 막 엄청나게 주민 1인당 한 번은 그걸. 받았다라고 하니까. 맞죠. 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부산은 좀 조용조용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확실히.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선거를 유별나게 치지 않는 전략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용한 선거여야지 텃밭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기존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워낙 시끌시끌한 선거를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래도 금정에서 선거운동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진 못했을 텐데 저는 이제 한 3주 전후로 있었거든요, 북구에. 자, 어느 식당에 가도 그냥 밥 먹으려고 쿠팡 안 그래도 해야겠다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다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야, 어제 하정우 뭐 했다던데 한동우요 하면 안 오나 뭐 전부 그냥 모든 테이블이 야, 그 어디 가서 TV에서 막 그런 뉴스 막 나오고 야, 좀 참 묘한 진광경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대리전이었잖아요. 그쵸. 대통령의 대리전이었고 당대표의 대리전이었고 또 보수 진영의 지도자 한 분의 직접 선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 보궐선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좀 메모드 보궐이 아니었나. 아,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그 지난번에 이제 지금 몇 년 지났긴 했습니다만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사실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되게 네. 이게 몇 개 선거가 열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와가지고 이제 되게 이 이슈를 몰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시끄러운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진짜 이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가 아주 시끌벅적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근데 뭐 금정구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실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오늘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국회 네. 아니면 뭐 청와대 네. 이런 이슈에 대부분 좀 사실 젖어 있었다 네. 보니까 예. 지방의 의원들은 뭐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위원회 말씀은 또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뭐 전체 회의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일들을 좀 주로 많이 하세요? 사실은 시국에? 교육위원회에 이번 임기 들어와서 처음 들어왔고 네. 교육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아, 네네. 네, 이제 상임위 배정만 받은 상태고 교육위원회 제가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저는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아, 네. 네,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가지고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시민의 건강, 복지, 복지, 그리고 건강,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가장 기초적으로 부산에서 2군데 지자체 응급실이 없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확충하는데 모든 시간을 현재까지 쏟아왔고 이제는 교육위로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을 이제 견제하고 관리 감독해야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회랑은 조금 구조가 다른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국회는 보통 확실히 상임위가 견제의 성격이 훨씬 더 큰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시의회는 견제와 추진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도 네. 견제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아, 견제가 가장 근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늘 우리 보수 진영의 시장과 보수 진영의 의회 다수당을 유지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 역할들이 컸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례적으로 민주당 시장이 탄생했고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되는 이런 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정치적 형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추고 있던 야성을 꺼내서 네. 이제 거칠고 험난하게 견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절대적 다수 의석의 야당. 와, 이거는 또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근데 선거 기간에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준호 씨 의원께서 전재수 시장에 대한 이런 날카로운 저격을 엄청나게 많이 또 하시던데 거의 주포시던데요. 거의 사실은 전재수 시장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비판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정당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전재수 시장이 싫습니다. 싫다. 왜냐하면 그분의 네. 삶의 궤적을 봤을 때 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가령 이제 산업은행 잘 아시죠? 네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게 우리 보수 정권의 주요 아젠다였어요. 네. 그런데 전재수 시장이 국회의원 당시에 피켓 챌린지를 합니다. 네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한날 이재명이 산업은행 이전 안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선적인 것이고 또 부산에서 엄청 이 화두가 있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네. 때 우리 보수 진영의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반대 안 한다고. 네. 그런데 자기가 해수부 장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신이 국회의원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비판하더니 지금 해수부 장관이 되니까 왜 자기 일본에 메시지 안 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재수가 제가요. 근데 영상 근거가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분이고 소신을 바꾸는 분이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역사를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시장이라는 사람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런데 이제 북구라는 선거, 그러니까 단일 선거구에서는 네. 형님, 누님 뭐 이런 걸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겠지만 광역단체 선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에서 네. 역량에서 여실히 이제 부실함이 부산시정을 이끌면서 드러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북구 선거가 아까 말했듯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지방에서 아름아름 막 뭐 이런저런 하던 것도 이제는 이 감시망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어졌고 그럼요. 되게 이게 눈초리가 되게 매서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 시정 잘 하나 이런 것도 맨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재수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들을 좀 주로 지켜보면 될까요? 뭐 일단 저는 거울 치료라고 생각해요. 거울 치료. 과거에 했던 말과 이 동일시되는 그런 행보를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정부에 계속 요구할지 안 할지 봐야 되고 그리고 부산발전법이라고 부산 시민 3분의 1, 100만 명이 서명한 이 법안이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오브 특별도시법이라고 네. 그것도 전재수가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재명이 안 해주니까 입장을 바꿨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시장이 되고 나서 계속 추진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재수의 1번 공약이 네. 북한에 야구 돔구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또 체육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공교롭게도. 네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돔구장을 왜 지을까요? 뭐 아무래도 날씨 영향 없이 비올 때 시원하게. 네, 비올 때 하는 게 가장 그렇죠.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올 때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비올 때 가면 안 되는 곳이라. 바닷가인가요? 바닷가잖아요. 예. 바닷가에 돔구장을 짓겠다는 거는 네. 비가 오는 날 수만 명의 인파를 바닷가로 유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고려예요. 그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모티브로 한 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바다 앞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AT&T 그런데 파크인가? 그거는 돔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열려 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기후는 우리 부산 바다처럼 거칠지가 않아요. 비교적 날씨가 평온하고 일관적인 곳이 샌프란시스코고 부산 바다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그렇죠. 북한은 또 항만이라서 정말 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곳에 동구장을 짓겠다고 한 것은 그냥 일단 질러 본 건가요? 네, 그냥 전재수가 전재수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기사를 보니까 원래 이제 막 시장 그 후보일 때도 예산은 자기가 어떻게 조달할지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다 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든다 이래가지고 약 3조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일단 비용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게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게 이 인프라를 확충할 때는 예산 조달 방안 네. 아까 말한 안정성, 접근성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공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그럴싸하잖아요. 동구장. 그렇죠. 바다 앞에. 그거 저질러 놓고 나서 예산을 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셈하다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시민들한테 투자를 받겠대요. 맞죠. 시민 펀드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본인 월급부터 다 내라고 하세요. 세비 반납하겠다. 네, 저는 전재수 시장이 자기 세금 100% 전부 다 북한 동구장에 기부하겠다 하면 네. 저도 시민 이 펀딩하는 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관에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한테 네. 돈을 내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잘못됐죠. 상식 수준인 것 같은데요. 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야 전재수 시장 이제 시의회 시정 질의 받으러 오기 싫겠는데요, 이준호 시 의원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대우할 거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선출해 주셨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 물론 옳은 일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전재수 시장께서 부산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실 때는 정말 뭐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방금 말한 뭐 북항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박형준 시장이 했던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하하 캠퍼스 들락날락 뭐 여기서 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적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우기를 시작하시면 그런 거 절대 동의할 수 없게 제가 요즘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거칠고 험난하게 대해드리겠다. 네, 앞으로 정말 4년이. 유일무이한 거침과 이 험난한 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 시장이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 동네 김상옥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그냥 막 전면 백지화 뭐 이거는 왜 하죠? 막 난리를 치고 있던데. 근데 전재수 시장 또 지금 헛발질을 2개를 했어요. 어떤 게죠? 먼저 벌써. 첫 번째가 인선인데요. 네. 자기 이제 부산시 고위직을 인선하면서 자기의 보좌관을 인선했고 그쵸.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 민주당 출신의 시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부산시당 사무처장 출신을 다 고위직에 인선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인사나 반대 진영에 있는 인사를 정무직에 꼭 포함시키는 것은 네. 정치적 협치를 선언하는 것이고 부산시의 시스템이 한쪽 정당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전재수 시장은 그냥 대놓고 좌파 성향 든 사람들 다 그냥 깔아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나름 저도 탕평책을 좀 쓸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자기 사람을 않더라고요. 그냥 예. 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거의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 날개를 꺾어버리고 왼쪽 날개로만 나르는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전재수 시장이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 네. 전재수 시장이 생중계로 공무원들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 댓글에 어떤 층들이 댓글을 달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댓글에 대해서 흔들리게 될 것이고 네. 공무원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도 다 지키고 시장에게 그 앞에서 또 충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쇼잉이고 디스플레이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잘 쓰는 것이 이런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을 타박하고 네. 자기는 시민의 편인 것처럼 하고 공무원은 나쁜 집단, 일 안 하는 집단으로 몰아서 갈라치기 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제가 타방송사에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의회에서도 이 생중계를 전면 금지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이 잘못된 길을 가면 공무원직을 내놓고 이 반대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휘둘리는 이런 여론 정치를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이버 불링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네. 예, 과거 뭐 비슷한 사례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그 기자 그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 얼굴을 이렇게 생중계를 하니까 막 사진 찍었고 이 기자가 뭐 정부에 비토를 놓았다. 얘 표정 왜 이렇냐.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참 디스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부산에서는 전재수 정치 보고 DP 정치라고 합니다. DP 정치인가요? 네, 벌써 용어가 하나 생성돼가지고. 큰일이네. 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의회가 절대 다수 의석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상임위원장 가지고 또 목소리를 어디 가서 내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자기가 네. 국회의원일 때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의회는 네. 부산시의 하위 기관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국회를 구성하는데 민주당한테 몇 자리 줘라.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안 하죠. 이거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고 비상식이에요. 근데 전재수는 시의회에다가 이거 줘야 된다. 라고 언론을 통해서 요구를 했어요. 네. 이거 거의 뭐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회는 확실한 견직이고 아예 따로 줘. 따로 노는 데고. 따로 놀아야죠. 시청은 또 따로 줘. 따로 시청은 놀아야죠. 시청이고 의회는 의회고 따로인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망언을 하세요. 그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그냥 의전용이다. 그래서 부의장이 아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내놔라. 근데 시장이 도대체 왜 의회 일에 간섭하는 것이며 그리고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시의회의 두 번째
서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이 잠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과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냥 의전용이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거는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의회주의가 또 민주주의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좀 폄훼하는 발언을 스스로 하신 거죠. 무덤을 좀 팠네요. 아니 시작부터 뭐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괜히 논란을 또 만들어내는지. 안 그래도 지금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이 뭐 더 있습니다. 가령 뭐 보자진 그 하드디스크 뭐 이제 인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워내지 못한 채로 이런 시정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좀 발을 삐끗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까르띠에 때문에 사실은 이득을 많이 봤죠. 까르띠에 하기 전에는 전재수라는 사람을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바이럴이 좀 됐나. 왜냐하면 해수부 장관 또 고작 4개월밖에 안 했고 그 4개월 해놓고 4년 한 것처럼 본인이 성과를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4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3선 해수부 장관까지 하면서 이 정도 유명세를 타지 못했던 거는 정말 그냥 어머니, 형님, 누님 정치만 했기 때문인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띠에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유명세를 타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렸네요. 자, 여하튼 근데 제가 이번 부산에 내려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내려왔는데 공통적으로 엄청 많이들 하신 말씀이, 야 그래도 부산이 항상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 가져가는데 전재수라는 양반 도대체 얼마나 정치를 잘하길래 저기 삼선이나 하나? 그러니까 부산에 안 와보신 분들은 북구라는 이름 되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막상 북구에 왔더니 뭐가 북구가, 야 이게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전재수가 생각보다 정치 되게 못했나 본데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 삼선 하는 동안 되게 뭔가 없었나 봐요. 뭐 저는 이제 금정구에서 정치를 해서 사실은 북구의 현안을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뭐 부산 정가에서 우스갯소리로 개시장 없앤 거 그게 첫 번째 업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강아지 시장 없앤 거. 세 번째 업적은 멍멍이 시장 없앤 거. 야,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있단 말이죠. 그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뭔가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저도 북구에 있는 지인들 물어보면 네. 우리 아버지가 전재수랑 형 동생 하는데, 우리 엄마가 전재수랑 누나 동생 하는데,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배워야 될 스킬이고 스킨십인 것이고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은 시장 3선하고 국회의원 3선하고 시장까지 온 거는 또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그렇게 살갑게 국민들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일단 정치의 기본 의의 자체가 국민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는데 그 부분에는 기여를 했을까 하는 물음표는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정말 든든한 분들이 의회에서 견제 역할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든든합니다. 네. 자, 여하튼 뭐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지금 이제 징계 전국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캐 보니까 이게 당연히 뭐 지금 원내에 지도부에 비토를 놓는 분들, 그다음에 뭐 무소속 그 후보를 지원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최근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지방 의원들이 뭐 갑자기 뭐 탈당을 해서 뭐 어떻게 의회 균형을 뭐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자기네들이 이렇게 징계를 해서 기강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막 한동훈 후보랑 이렇게 막 짝짝꿍하고 막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징계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제가 보세요? 징계를 받는다고요? 만약에 만약에 뭐 제가 윤호씨 받는다면? 의원께서 네. 뭐 저는 뭐 사실 국민의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징계 받으면 슬프겠죠. 네. 저는 우리 당을 너무 좋아하고 네. 정치 입문과 동시에 지금까지 단 한 번 또 당에서 이탈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제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옳은 일이 잘못돼서 저에게 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 처벌은 뭐 달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은
저는 아주 훗날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1년, 2년 뒤에는 그 징계가 아마 징계가 아니었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재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냥 뭐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광역의원쯤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뭐 여실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살이기보다는 그냥 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설파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구의원에 당선되셨을 때는 그럼 자유한국당 그 정말 어려운 저는 정통 보수 선거였잖아요. 야 그때 이제 구의원 출마하셔서 되시고 네. 야 사실 그때 지방선거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또 그때부터 해가지고 애당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당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앙당에서 이렇게 아무튼 징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부산의 의원 중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우리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는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바닥도 많이 맞았어요. 뭐 공차하는 거 좋아하고 교실에서 공차서 유리창도 깨보고 막 그래서 많이 혼나고 이 선생님들한테 꾸짖음을 많이 당했는데 네. 처음 손바닥 맞을 때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바닥 한 5번, 6번 막 맞고 막 맞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징계도 처음 2번째는 이 굉장히 이 정당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남발하면 그냥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당의 징계가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잣대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정관이라든지 당원 당규를 위배돼서 가는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 윤리위가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징계 정치는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 정치가 너무 다 잘못됐다. 사실 징계로서 잡을 수 있는 기강이 아니죠. 민주주의의 공당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죠. 잘못하면 징계해야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건 거예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 대표님도 한동훈 의원도 사람인지라 못하고 과거에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이라는 메신저보다 그분이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라는 특정인을 계속 억지로 감싸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념과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하면은 그건 징계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 징계받은 사람이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뭐 이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뭐 사실 요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김효정 의원이 같이 또 저기 만덕에 막 나갔다 오고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랑 뭐 최근에 김효정 의원이 막 이것저것 해서 뭐 좋다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해서 너무 피곤하다 뭐 그런 얘기는 따로 뭐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의원과 큰 스킨십을 가지기엔 지역구가 좀 먼 편이고 김효정 의원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생각보다 소탈하고 인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랬다라는 얘기는 저한테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이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저도 사실은 김효정 의원이랑 막 이렇게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주 소통할 이야기는 최근까지 많이 없었는데 뭐 짜장면을 같이 한번 먹었는데 되게 그냥 뭐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 되게 소탈하시더라. 그리고 되게 농담도 잘해주시고 친근하더라. 뭐 이렇게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되게 그래도 이렇게 좀 이게 호흡이 좀 잘 맞아요. 사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이 다르더라도 뭐 어떤 역할이 이렇게 좀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더라도 어찌됐든 정치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호흡이 잘 맞으면 또 좋잖아요. 국회의원과 시의원은요 정치 효능감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려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이 시의원이더라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민을 위해서 다들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 무소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역 현안을 놓고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호흡을 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북구 보니까 그럼 국회의원 무소속이고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세 분이나 계시고 구청장은 또 민주당이고 되게 맞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좀 그런 연결고리가 또 있네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 흘러갈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산 남매 이렇게 또 명명을 자매. 해봤는데 부산 자매라고 또 요청을 드리고 혹은 부산 형제라고도 요청을 좀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또 부르시기 편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로 요걸 좀 짧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 정확하게는 해군 사관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교수를 하고 네.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국방부 관련 이슈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실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 뭐 사관학교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야 그래도 저기는 원래 장군 출신으로 어느 정도 이 군대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작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일단은 이 그 뭐 타령 문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제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계란볶음밥도 안 해보고 라면도 만들지 않은 사람을 5성급 메인 셰프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손님한테 음식을 대접합니까? 근데 저는 애초에 안규백 이런 논란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도 놀라워요. 놀라워하는 것도 놀랍다. 방위병 출신 현역 복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됐는데 네. 그게 저는 사실은 놀람의 레벨이 한 10이었거든요. 네. 이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놀라울 일이 전혀 아닌 것이고 네. 이분이 방위병 저는 살다가 방위병 타령은 처음 봤어요. 방위병 타령은 뭐야? 그냥 공익근무하는 분들이 출근 안 한 개념이랑 동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안규백 이 장관에 대해서 애초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생겨도 그냥 뭐 초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이 타령 논란은 좀 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이게- 크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예요. 네네. 일단은 타령이라는 행위를 한 거. 진짜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방위병 타령을 한 거. 이거 살다 듣도 보지도 못한 방위병 타령을 하신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을 인선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 그렇죠. 이제는 세 번째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이건 안규백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거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랑 완전 결이 다릅니다. 경제 정책을 쓰다가 실패했을 때는 추가적인 우리가 치료책을 또 써서 만회할 수 있고 네.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문화 정책, 체육 정책 전부 다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안보는요.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우리 국민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인선할 때 대통령이 타령 전력이 있는 그것도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은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보셨죠 이거? 네. 거수 경례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을 이 국방부 장관에 앉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분개해야 되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령 지난번에는 그 경계근무 매뉴얼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최전방에 있는 그 경계병들 가지고 군무병들이 뭐 합참까지 이렇게 보고를 올린 이후에 이제 뭐 발표를 하는 뭐 그런 매뉴얼을 뭐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기상천외한 것들을 막 만들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라면도 안 끓여본 사람이 무슨 뭐 요리를 내놓겠습니까? 위장크림을 한번 발라봤을까요? 저는 정말 이 국군에 대해서 진심이고 안보에 있어서 진심이고 저는 정말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병적 기록을 제출을 해라 이거 보면 끝나는데 오늘 또 해명이 나와서 국방부에서 뭐 이 40년 전에 잘못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기록을 공개하면 오히려 오해만 커질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한다. 그리고 나 국방부 장관 끝나면
이거 행정 오류 수정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납득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캥기는 사람이 범인이다. 캥긴 사람 범이다. 캥기면 밝히면 돼요. 그냥 자기 이름 주민번호 치면 그 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캥기니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네. 뭐가 당연히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뭐 적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꾸 빨리 경질 안 하고 버티면 자기한테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씨들이 다 좀 현명하거든요. 저도 이씨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또 위인이 이순신 아닙니까? 네. 이씨들이 다 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도 좀 현명함을 잠시라도 좀 보여주셔가지고 빨리 좀 경질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뭐 사실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최소 이제 장군 장성 출신의 꽤나 이제 또 결기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하는 뭐 가령 한기호 의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씩씩하시고 뭐 이런 분들. 그 장군의 커리어도 확실하시고 맞아요. 군복무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또 하시는데 이 가슴에 손 올리려고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을 보니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혀서 심장을 좀 바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게 육해공 최근에 사관학교 통합 때문에 또 시끌벅적합니다. 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해양학과, 외식과, 왜요? 체육학과 통합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 군들은 각각의 전문성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전 또 백병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해군은 백병전이 없습니다. 해상에서만. 네, 하나요? 요즘에 미사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공군이 백병전 하나요? 안 하죠. 백병전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이 저학년 때는 같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매우 엽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군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국군이라는 토대 아래 3군이 원팀이지만 네. 또 각자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네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경쟁 요소를 없애겠다는 거는 네. 저는 정말 이 국군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네. 군대라는 곳은 군대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뿌리가 매우 중요해요. 예. 우리 군대 가면 정훈 교육, 사관 교육을 받잖아요. 맞죠.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또 호국의 마인드가 생기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는 개념이 잡히는 것이 정훈 교육인데 이 뿌리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군인들이 이런 뭐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혼란이 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역 복무 없는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니까 이렇게 허접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야, 진짜 아니 사실 이게 국방력 강화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확률이 거의 뭐 기정사실 수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당나라 군대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각자 정체성에 좀 혼란도 오고.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도 그냥 과 다 합쳐가지고 병원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야,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정형외과 가서 뭐 나 콧대 좀 세워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야.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영역을 나누는 거 분명히 지금까지 나눈 채로 꽤 오래됐잖아요. 사관학교의 역사가 한 어느 정도 됐죠? 대략. 제가 뭐 역사까지 제가 뭐 수십 년이 됐을 겁니다. 외지를 못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뿌리를 해치는 작업은 정말 잘못됐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정훈 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국방부 장관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유명한 명언이었는데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이런 사관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군인 출신의 의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소통의 의지는 생각보다 보이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추진이 된다면 저희도 소리 높여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를 합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 뭐 예를 들면 축구, 야구, 미식축구가
같이 배워가지고 또 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참 이거를 짬뽕이면 짬뽕.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네. 혹시 황당하다랑 당황하다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요, 말씀해 이거 주시죠. 사전적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면 확실히 공감이 가요. 네. 길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네. 트럭 뒤에서 네. 바지를 내리고 급하게 일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트럭이 앞으로 출발하잖아요. 네. 그럼 황당해요. 예. 근데 트럭이 후진을 하잖아요. 네. 나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근데 잠깐만. 네. 이해가 가세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을 보고 있는데 네. 트럭이 앞으로 가면 이제 내가 민망하잖아요. 네. 황당하고 그렇죠. 트럭이 뒤로 오면 이제 나를 놓치잖아요. 난 지금. 나 이제 네, 다친다. 쪼그려 앉아 있는데 네. 이게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운 거다. 근데 저는 이 육해군 상한학교 통합 이거는 네. 거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안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지금 종사자분들은 더더욱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란지 정말 이 여당도 어지럽고 야당도 어지럽습니다. 정말. 그렇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제 계속 또 나와 주셔야죠. 이준호 씨는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아닙니다. 불러주시면은 또 네. 저는 언제든지.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되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방금 해피님이 이준호 이분 진짜 정의롭던데라고 하시는데, 야, 이런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오늘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많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평가를 또 댓글로 많이 해주셔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금정구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정말 합리적 생각을 하시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준호 의원 부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고 합리적 생각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남매이자 부산 자매이자 부산 형제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이준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 비추는 창가에 뉴스보다 먼저 켜는 이름 하나 입국